북부여기. 해설. 이 책은 고려 말의 휴회거사 범장이 저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단군이 나라를 해산한 후 해모수로부터 시작되는 북부여와 가서번 부여의 역사를 다룬다. 이 기록은 환단고기 계열의 역사관을 따르고 있어 일반 역사서에 나오는 기자조선이니 위만조선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단군 조선이 짧은 공화정치를 거친 뒤 곧바로 북부여로 이어지고 그 정통이 다시 고구려에 계승되었다고 서술한다. 북부여기 전체는 북부여 왕 6명과 가서번 부여 3명의 왕을 기록한 역사서이며 북부여를 고구려의 뿌리이자 전신국가로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북부여기 본문. 시조당군 해모수. 제위 45년. 임술 원령 기원전 239년. 당군은 태어날 때부터 자질이 뛰어나고 용맹하였으며 몸에서 신령한 빛이 나 사람들을 비추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천황랑 같았다. 23살에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때는 당군 고열가 57년 임술년 기원전 239년 4월 8일이었다. 당군은 웅심산을 근거지로 삼아 나라를 일으켰다. 남빈에 궁궐을 짓고 까마귀 깃털로 만든 오우관을 쓰고 용광검을 찼으며 5마리 용이 끄는 오룡거를 탔다. 따르는 사람은 500명이었다. 아침에는 사람들의 일을 다스리고 저녁에는 하늘로 올라갔으며 이때 마침내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개해 2년 기원전 238년 3월 16일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 해에 호구를 조사하는 제도를 만들고 5가의 병력을 나누어 배치했다. 병사들은 둔전을 일구어 자급자족하게 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기사 8년 기원전 232년 당군이 무리를 이끌고 옛 도읍인 백악산 아사달로 가서 백성들을 타일렀다. 이에 오가가 시행하던 공화정이 마침내 폐지되었다. 나라 사람들은 당군을 임금으로 받들었고 이로써 해모수 당군은 북부여의 시조가 되었다. 그해 겨울 10월에는 임산부를 국가에서 돌보는 제도를 세우고 사람을 가르칠 때 반드시 태교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임신 11년 기원전 229년 북쪽 사막의 추장 산지갱룡이 영주를 침략하여 지방관리 목원 등을 죽이고 많은 재물을 약탈해갔다. 경진 19년 기원전 221년 번조선의 왕 기비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 기준이 뒤를 이어 번조선 왕이 되었다. 당군은 관리들을 보내 병사를 감독하게 하고 연나라의 침략에 더욱 대비하게 했다. 이 무렵 연나라는 장수 징계를 보내 서쪽 국경을 침범해 만번항까지 이르렀고 그곳을 국경으로 삼았다. 신사 20년 기원전 220년 백악산 아사달에서 다시 하늘에 제사를 지내도록 명했다. 7월에는 방이 366칸이나 되는 새 궁궐을 짓고 이름을 천왕궁이라 하였다. 개미 22년 기원전 218년 창에 역사 여홍성이 한나라 사람 장량과 함께 방랑사에서 진나라 왕 영정을 저격하는 거사를 일으켰으나 실수로 왕이 탄 수레가 아닌 다른 수레를 마쳤다. 임진 31년 기원전 209년 진승이 반란을 일으켜 진나라가 크게 혼란에 빠졌다. 이 틈을 타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사람들 가운데 수만 명이 번조선으로 도망쳐왔다. 당군은 이들을 상훈장과 하훈장에 나누어 살게 하고 장수를 보내 관리하게 했다. 기해 38년 기원전 202년 연나라 왕 노관이 요동의 옛성을 다시 고치고 동쪽 경계를 패수로 정했다. 이 패수는 오늘날의 나나이다. 병호 45년 기원전 195년 연나라 왕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달아났다. 그의 무리 가운데 위만이 우리나라에 망명을 요청했으나 당군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군이 병으로 국정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사이 번조선 왕 기준이 여러 차례 기회를 놓치다가 결국 위만을 박사로 삼고 상훈장과 하훈장을 떼어주어 다스리게 했다. 그해 겨울 당군이 세상을 떠났으며 웅심산 동쪽 기슭에 장사 지냈다. 이후 태자 모수리가 즉위했다. 제2세 당군 모수리. 제위 25년. 정리 원령 기원전 194년 번조선의 왕 기준은 오랫동안 수유에 머물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라가 풍요로웠다. 그러나 뒤에 떠돌이 도적 위만에게 패하여
바다로 도망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여러 가문의 무리들이 상장군 탁을 받들어 함께 길을 떠나 월지에 이르러 나라를 세웠다. 월지는 탁의 고향이었으며 이 나라를 중마한이라 불렀다. 변왕과 진한 역시 각기 무리를 이끌고 백리의 땅을 받아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세웠다. 그러나 모두 마한의 명령을 따르며 대대로 배반하지 않았다. 무신 2년 기원전 193년 당군은 상장군 연타발을 보내 평양에 성을 쌓아 위만의 침입에 대비하게 했다. 위만도 이를 두려워하여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다. 기유 3년 기원전 192년 해성을 평양도에 편입시키고 황제의 아우 고진에게 지키게 했다. 중부여의 여러 성에서는 식량과 군량을 공급했다. 겨울 10월 수도와 지방을 나누어 방어하는 제도를 세웠다. 수도는 천황이 직접 관할하고 지방은 4곳으로 나누어 진을 쳤다. 그 모습이 마치 윷놀이 판과 같아 상황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었다. 신미 25년 기원전 170년 당군이 세상을 떠나고 태자 고해사가 즉위했다. 제3세 당군 고해사 제위 49년 임신 원년 기원전 169년 정월에 낙랑왕 최숭이 곡식 300석을 해성에 바쳤다. 이에 앞서 최숭은 낙랑산에서 귀한 물품을 싣고 바다를 건너 마한으로 와 왕검성의 도읍을 정했는데 이는 당군 해모수 병오년 기원전 195년 겨울의 일이었다. 개축 42년 기원전 128년 당군이 직접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위씨 도적을 남려성에서 격파하고 그곳에 관리를 두어 다스리게 했다. 경신 49년 기원전 121년 일궁국이 사신을 보내 특산물을 바쳤다. 이해 9월에 당군이 세상을 떠나고 태자 고우루가 즉위했다. 제4세 당군 고우루 또는 해우루 제위 34년 신유 원년 기원전 120년 장수를 보내 위만조선의 왕 우거를 토벌하게 했으나 전세가 불리했다. 이에 고진을 발탁해 서암록을 지키게 했는데 병력을 늘리고 성을 많이 쌓아 우거를 막아낸 공으로 고구려우에 봉해졌다. 후계해 3년 기원전 118년 우거의 무리가 대규모로 침입해 우리 군이 크게 패했다. 이로 인해 해성 이북 50리 땅이 모두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갑자 4년 기원전 117년 당군이 장수를 보내 해성을 공격하게 했으나 석 달이 지나도록 성을 빼앗지 못했다. 병인 6년 기원전 115년 당군이 직접 정예병 5,000명을 이끌고 해성을 기습해 격파했다. 살수까지 추격하자 구려와 동쪽 지역이 모두 항복했다. 정묘 7년 기원전 114년 좌원의 목책을 세우고 마을마다 군사를 배치해 비상사태에 대비했다. 계유 13년 기원전 108년 한나라의 황제 유철, 즉 한무제가 평나를 침공해 우거를 멸망시켰다. 이어 사군을 설치하려 하며 사방으로 침략했다. 이에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 싸웠고 가는 곳마다 한나라 군을 격파했다. 유민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돕자군의 사기가 크게 올랐다. 가보 34년 기원전 87년 10월에 동명왕 고두막한이 사람을 보내 말하였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이곳에 도읍을 정하려 하니 왕께서는 자리를 비켜달라. 당군은 이를 매우 난처하게 여겼다. 이달의 당군은 근심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황제의 아우 헤부르가 즉위했다. 그러나 동명왕의 위협은 계속되어 나라 안이 크게 혼란스러웠다. 이에 국상 아람불이 상주하기를 통하 물가에 가서 버는 땅이 비옥하고 오곡이 잘 자라 도읍으로 상기에 알맞습니다. 라 하였다. 왕이 이를 받아들여 도읍을 옮겼는데 이 나라를 가서범부여 또는 동부여라 한다. 제5세 당군 고두막 또는 두막루 제위 22년, 제위 27년 계유 원년 기원전 108년 이때는 당군 고우루 13년이다. 고두막 당군은 성품이 호방하고 용모가 뛰어났으며 병법에 매우 능했다. 북부여의 국력이 약해지고 한나라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굳게 세웠다. 이 무렵 졸본에서 즉위하고 스스로 동명이라 불렀다. 어떤 기록에서는 고열가 당군의 후손이라고도 한다. 을의 3년 기원전 106년 당군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경문을 돌리자
가는 곳마다 맞설 자가 없었다. 열흘도 되지 않아 병사가 5,000명으로 늘어났다.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한나라군은 위세에 눌려 스스로 무너졌다. 당군은 구려하를 건너 요동의 서안평까지 추격했는데 이곳은 옛 고리국의 땅이었다. 가보 22년 기원전 87년 이때는 당군 고우루 34년이다. 당군이 장수를 보내 배천에 있던 한나라 군을 격파했다. 이어 유민들과 힘을 합쳐 계속 진격하며 한나라 군을 연달아 물리쳤고 수비 장수들을 사로잡아 국경을 굳게 지켰다. 을미 23년 기원전 86년 북부여가 성을 열고 항복하며 여러 차례 살려달라고 청했다. 당군은 이를 받아들여 헤브루를 제후로 삼고 불릉으로 옮기게 했다. 당군은 북과 피리를 앞세우고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도성에 들어갔으며 이때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 하였다. 가을 8월에는 서암록하 강가에서 한나라 군과 여러 차례 싸워 크게 이겼다. 이민 30년 기원전 79년 5월 5일 고주몽이 불릉에서 태어났다. 신유 49년 기원전 60년 당군이 세상을 떠나며 졸본천에 장사 지내라는 유언을 남겼다. 태자 고무서가 즉위했다. 제6세 당군 고무서. 제위 2년. 임술 원년 기원전 59년 고무서 당군이 졸본천에서 즉위하였다. 백악산에서 어른들과 모여 맹약을 세우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법과 제도를 반포하자 나라 안팎이 크게 기뻐했다. 당군은 태어날 때부터 신령한 덕이 있어 비와 바람을 부를 수 있었고 백성을 구휼하는데 힘써 큰 신망을 얻었다. 이로 인해 소해모수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 시기 한나라 군이 요동 일대를 어지럽혔으나 여러 차례 싸워 모두 이겼다. 개해 2년 기원전 58년 당군이 영고탑을 순시하다가 흰 노루를 얻었다. 겨울 10월 당군이 세상을 떠나고 유언에 따라 고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이에 앞서 당군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나 고주몽이 비범한 인물임을 알아보고 딸을 그의 아내로 삼게 했다. 이때 고주몽의 나이는 23세였다. 그 무렵 하부여 사람들이 주몽을 죽이려 하자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오이 말이 협보세사랑과 함께 달아났다. 분릉수에 이르렀으나 건널 다리가 없었다. 뒤쫓는 군사가 가까워지자 물을 향해 말하였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며 하백의 외손이다. 지금 도망치는 중인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 비로소 건널 수 있었고 건너고 나자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졌다. 가서범부여기. 가서범부여 시조해 부루. 제위 39년. 을미 원년 기원전 86년 헤브루 왕은 북부여의 고두막한에게 밀려 도읍을 가서번으로 옮겼다. 이곳은 불릉이라고도 불렸다. 불릉은 오곡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고 특히 보리가 많았다. 호랑이, 표범, 곰, 이리와 같은 짐승도 많아 사냥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정유 3년 기원전 84년 왕은 국상 아람불에게 명하여 백성들을 구휼하게 했다. 원근의 유민을 불러 모아 때에 맞춰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한 옷을 입히며 밭을 나누어 경작하게 했다. 몇 해가 지나자 나라가 부유해지고 백성도 크게 늘어났다. 때 맞춰 비가 내려 불릉을 적시자 백성들은 이를 기려 왕의 바른 봄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민 8년 기원전 79년 이보다 앞서 하백의 딸 유아가 밖으로 나와 놀다가 부여의 황송 고모수에게 이끌려 압록강가의 집으로 가함께 지냈다. 이후 고모수는 하늘로 올라갔다. 유아의 부모는 중매 없이 남자를 따른 일을 꾸짖어 그녀를 변방의 집으로 귀양 보냈다. 고모수의 본명은 불리지이며 고진의 손자라는 설도 있다. 헤브루 왕은 유아를 이상히 여겨 수레에 태워 궁으로 데려와 깊은 방에 머물게 했다. 이에 5월 5일 유아는 알 하나를 낳았고 그 알에서 한 사내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이 아이가 고주몽이다. 주몽은 골격과 용모가 뛰어났으며 겨우 7살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소니 백발백중이었다.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므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갑진 10년 기원전 77년 왕은 나이가 많도록 친아들이 없었다. 하루는 산천에 제사를 지내며 후사를 빌었는데
타고 가던 말이 고년이라는 곳에 이르러 큰 돌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를 이상히 여겨 그 돌을 굴려보니 금빛 개구리 모양을 한 어린아이가 나왔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귀한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이름을 금화라 하고 자라자 태자로 삼았다. 임술 28년 기원전 59년 나라 사람들이 고주몽을 나라에 이롭지 못하다고 여겨 죽이려 하자 주몽은 어머니 유아의 뜻을 따라 동남쪽으로 달아났다. 엄리대수를 건너 졸본천에 이르렀고 이듬해인 기원전 58년에 새 나라를 세웠다. 이분이 곧 고구려의 시조이다. 계유 39년 기원전 48년 헤브루 왕이 세상을 떠나고 태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가서범부여 제2세 금화. 제위 41년 갑술 원령 기원전 47년 금화 왕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나라의 특산물을 바쳤다. 정유 24년 기원전 24년 유아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고구려에서 호위병 수만 명을 보내 졸본으로 모셔왔다. 고향으로 옮겨 장례를 치르며 황태후의 예로 산릉에 안장하도록 했다. 또한 무덤 곁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게 했다. 갑인 41년 기원전 7년 금화 왕이 세상을 떠나고 태자 대소가 왕위를 이었다. 가서범부여 제3세 대소. 제위 28년 을유 원령 기원전 6년 봄 정월에 대소왕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서로 볼모를 교환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구려의 열째 유리명왕은 태자 도절을 볼모로 삼으려 했고 도절이 이를 거부하자 대소왕은 크게 분노했다. 겨울 10월 병사 5만을 이끌고 졸본성을 공격했으나 큰 눈이 내려 많은 병사가 얼어 죽어 결국 철수했다. 계유 19년 기원 후 13년 다시 고구려를 침공하여 학반령 아래까지 진격했으나 폭병을 만나 크게 패했다. 이모 28년 기원 후 22년 2월 고구려가 정 군사를 동원해 공격해오자 대소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맞섰다. 그러나 전투 중 진흙구덩이에 빠져 말이 움직이지 못했고 이때 고구려의 상장군 계유가 달려들어 왕을 죽였다. 우리 군사들은 끝까지 저항하며 여러 겹으로 고구려 군을 포위했으나 짙은 안개가 7일 동안 끼었다. 그 틈을 타 고구려의 대무신왕은 밤중에 몰래 군사를 이끌고 샛길로 빠져나가 달아났다. 같은 해 여름 4월 대소왕의 동생 갈사왕은 따르는 자 수백 명과 함께 달아나 압록곡에 이르렀다. 사냥을 나왔던 해두왕을 만나 그를 죽이고 백성을 차지하여 이갈사수 강가로 옮겨 나라를 세우고 왕을 칭했다. 이것이 갈사국이다. 이후 고구려 태조 무열제 제위 16년 기원 후 68년 8월 갈사왕의 손자 도두왕은 고구려가 날로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나라 전체를 이끌고 항복했다. 갈사국은 3대 47년 동안 존속한 뒤 멸망했다. 고구려는 도두를 우태로 삼고 칩을 내려주었으며 혼춘을 시급으로 주고 동부여우로 봉했다. 가을 7월 대소왕의 사촌 동생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왕 대소왕께서 시해당하고 나라가 망해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 갈사도 편안히 지내지만 스스로 나라를 유지할 힘은 없다. 나 역시 재주가 부족하니 차라리 고구려에 항복해 살아남는 것이 옳다. 그는 옛 도읍의 백성 만여 명을 이끌고 고구려에 투항했다. 고구려는 그를 왕으로 봉하고 연나부에 머물게 했으며 등에 낙타무늬가 있다 하여 낙시성을 내렸다. 훗날 이들은 점차 세력을 키워 개원 서북에서 백남곡으로 옮겨갔으나 결국 연나라 땅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 문자열제 명치 갑술년 기원 후 494년에 이르러 그 나라는 완전히 고구려 연나부에 흡수되었고 이로써 낙시의 제사도 끊어졌다.